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최신 기출 문제 아, A형, B형, C형을 가지고서 작업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자, 먼저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운 잘 받으셨을 거고요. 문서에 여러분들이 ITQ라고 되어 있고요. 요 107번 엑셀. 자, 문제로 들어갈게요. 문제로 들어가서 A형을 선택하겠습니다. A형, B형, C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A형부터 보도록 하죠. 네, A형 나와 있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요.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렇게 모든 작업 시트 A열은 열너비 1로 돼 있죠? 네, 1로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 자, 문제는 총 4단계, 즉 1작업부터 4작업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반드시 1작업부터 순서대로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해왔으니까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굴림이네요. 굴림 11포인트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숫자 및 정렬은 숫자 및 회계 형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전부 다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죠. 예외적인 건 뭐로 해요? 출력 경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입력을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파일에 들어가서 새로 만들기 눌러서 새창했고요. 자,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시트 3 선택했습니다. 그다음에 A열은 열너비 1로 만들어 주고요. 그 내용이 여기 있는 거죠. 이쪽에.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보고 작게 보고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전체 셀 선택하고 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굴림 10으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굴림 글자 크기 11 됐죠? 자, 우선 가운데 중을 다 눌러 놓을게요. 자, 이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서 자, 시트 3부터 내용을 수정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고쳐 쓰는 거죠. 제 3작업, 시트 있는 제 2작업, 제 1작업. 자,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넣고요. 자, 이 내용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자, B 4셀부터 A, J 14셀까지 영역 잡아줬고요. 모든 테두리, 굵은 상자 테두리, 필드 제목 밑에 아랫부분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 합쳐질 부분 좀 볼게요. 네, 여기죠. 자, 여기 잡아서 여긴 잡아주고 컨트롤 눌러서 여기 잡고 이쪽 잡아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병합했습니다. 자, 대각선 부분 여기 누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여기가 굵은 선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바로 화살표로 들어가서 다른 테두리 가서 좌우 가는 선으로 나오는 거 확인하고요. 자, 이제 밑에부터 좀 내용을 좀 써놓을까요?
대여 가격에 Alt 엔터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은 자동으로 안 늘어나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으로 해서 좀 더 넓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와 여기. 그다음에 필드 제목은 잡아서 여기 보면 주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주황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해 볼게요. 열 너비는 넓혀 놓으면서 작업을 하세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천 단위 구분규가 들어갔죠. 쉼표 스타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다 했고요. 이제 결제란 부분 좀 만들게요. L열 절반으로 줄이고 L3부터 L4까지는 병화. 자, 모든 테두리 한번 나타내 주고요. 자, 결제란을 잡아서
복사해서 그림으로 복사 확인. 그 다음에 H 완셀 선택하고 붙여넣기. L열부터 O열까지는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위치 잡아주고요. 1, 2, 3행을 다 잡아서 내려야죠. 예. 보다시피 여기도 1행과 2행과 3행의 높이가 다 동일한 걸 알 수 있죠. 자, 이제 보기에서 눈금선 없습니다. 여기 보면 눈금선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눈금선 안 보입니다. 눈금선 체크 해제해 주고요. 자, 이제 삽입에 도용이 갔을 때 사다리 꼴이네요. 자, 어떤 건지 확인해서 클릭 드래그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용 채우기에서 색깔 노란색인데 지문상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노랑,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랑 나와 있죠. 이걸 그대로 할 겁니다. 선택했고요. 도용 채우기 노랑. 그 다음에 그림자, 오프셋, 대각선이죠. 도형효과의 그림자는 오프셋 가운데. 가운데가 이거네요. 이게 가운데입니다. 그림자. 자, 선택했고요. 홈에 가서 굴림, 굵게, 글자 크기 24, 글자 색깔 자동이 검정이에요. 가로 세로 가운데 한 다음에 내용을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다음 거 해보도록 할게요. 유효성 검사하겠습니다. 자, C5셀 여기죠? H14셀 유효성 검사는 H14셀 여기입니다. 여기 선택했고요. 데이터에서 유효성 검사 들어갔어요. 당연히 목록이죠. 자, 원본은 어디로 아웃되어 있나요? C5에서 C12, C5에서 C12까지 여기까지 잡아준 겁니다. 자, 확인하고 제품명의 첫 번째 거 접이식 볼까요? 여기 접이식이라고 되어 있는지? 네, 접이식 원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접이식 원목 잘 선택했고요. 너비를 조금 넓게 해줄게요. 여기는 위치 잡고 주열까지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조절해 봤고요. 다음 부분 볼게요. 뒤에 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G5에서 G12까지. G5에서 G12까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정의 들어갑니다. 얘는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죠? 그럼 뭘 눌러야 되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0 뒤에다가 개라고 쓸게요. 자, 확인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얘는 그렇죠. 홈에서 오른쪽 정렬되어 있어야겠죠? 자, 그다음 이름 정의하겠습니다. H 여기 부분이네요. 대여 가격 다 잡고 이름 상자 클릭해서 대여 가격 엔터.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7번 할게요. 조건부 서식에서 대여 가격이 3만 이상의 행 전체 그랬죠? 행 전체란 B5에서 J12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홈에서 조건부 서식의 세 규칙 그 중에서 수식을 사용할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대여 가격이 그랬으니까 대여 가격의 첫 번째 거 대여 가격의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F4 두 번. 그런 다음에 이상은 크거나 같다. 30000 3만. 자, 글꼴은 파랑 굵게네요. 그래서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은 굵게 그 다음에 색깔 파란색 집어넣을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작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고요. 함수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서 2번 작업 보겠습니다. 자, 2번 작업. 네.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B4에서 H12까지 잡아서 컨트롤 C 하고요. 제2작업에 B2 셀 잡아서 컨트롤 V,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에서 열너비 확인. 마지막으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나타내 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뭘 나타내 줄 거냐면 필터 및 서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우선은 잘 잡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고급 필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을 잡아야죠. 분류가 원터치, 우선 분류를 선택할게요. 분류와 또 하나는 뭐죠? 대여 가격이죠? 대여 가격 두 가지 잡습니다. 분류와 대여 가격 두 가지 잡아서 컨트롤 C. 자, 조건 위치는 B14네요. B14에 붙여넣기. 자, 분류가 원 터치 텐트라고 썼고요. 이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줄이 아니라 다음 줄에다가 크거나 같다 20000. 자, 2만 이상을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다 잡아서 테두리는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상자 테두리, 필드 제목만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서 이상인 자료에 제품명, 제조사, 판매 가격, 대여 수량 이렇게 4개만 나오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제품명, 제조사,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판매 가격, 대여 수량 여기까지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복사 위치가 B18이에요. B18 셀 여기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필드 제목만. 자, 이제 다 잡을게요. 위에 거 다 잡고 여러분들 그 반짝이 영역은 ESC 누르면 사라져요. 네, 이 상태에서 데이터에 고급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목록 범위 잘 반짝이 영역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장소에 복사한 다음에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범위 B14에서 C16까지. 자, 복사 위치 그냥 B18만 선택하면 안 되고 요 필드 제목 4개 복사해서 붙여는 필드 제목 4개만 잡아서 확인하면 다른 거는 안 나오고 요 조건 4개에 해당하는 필드 제목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뽑아냅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다 잡아야죠. 다 잡아서 굵은 상자 테두리까지만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요 결과에 보면은 채우기 없으면 하래요. 요 결과에서 채우기 없으면 페인트 통에 화살표 들어가면 채우기 없으면 있고요. 그 다음에 표 스타일 보통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표 서식 들어가서 보통의 7번째 거. 보통의 7번째 거 끝에 이거네요. 자, 선택하고 확인해 주면 제2작업은 끝난 거예요. 요 자체가 줄무늬입니다. 자, 내려서 이제 피벗 테이블 하라고 되어 있죠. 자, 제1작업의 요 영역 그대로입니다. 이 상태 그대로를 삽입에 가야죠.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죠. 삽입의 피벗 테이블에 피벗 테이블. 그래서 어디다 놔요?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고 제3작업에 음영이 시작되는 부분 볼까요? 음영이 어디 시작되는지 봤더니 B2 셀이죠. 그래서 B2 셀을 선택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자, 확인을 할게요. 자, 우선 밑에 있는 거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여 수량이 나왔으니까요. 이 대여 수량은 어디다요? 이 행에다가 놓습니다. 행에다 놓고 대여 수량 행에다 놓고요. 분류 있죠. 이 분류는 열에다 놓을 거예요. 분류는 열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에도 나오지만 이 결과를 보고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여기는 열 레이블에다가는 분류라고 쓰고요. 요 행 레이블에다가는 대여 수량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됐죠? 자, 이제 요 값에다 뭘 갖다 놔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값에다가 보니까 제품명의 개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요 제품명을 여기 위에 제품명을 가져다가 요 값에다 갖다 놓으면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여 가격의 평균 그랬습니다. 자, 대여 가격
맨 끝에 있죠? 대여 가격을 가져다가 이 개수 밑에다 넣는 거예요. 자, 합계라고 나올 거예요. 클릭해서 뭐로 바꿔야 돼요? 평균이니까 값필드 설정을 눌러서 평균을 선택하고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다 했어요. 이 필드 목록은 이제 안 보여줘도 관계없습니다. 나타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여 수량을 그룹하래요. 대여 수량 아무거나 선택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룹으로 들어왔어요. 자, 내용을 볼까요? 출력 형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작이 얼마예요? 시작이 1이죠, 1. 여기 있습니다, 이거 1. 1. 끝은요? 끝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24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를 2400. 그 다음에 앞에 걸 보는 거예요. 1이 601이 됐으니까 얼마큼 늘어나는 거예요? 600 늘어난 거죠? 요 1이 601이 됐으니까 단위는 600이 되는 겁니다. 이 뒤에 건 안 봐도 돼요. 자, 확인할게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랑 동일하죠? 자, 그 다음에 레이블 있는 셀 병합하래요. 자, 선택 오른쪽 클릭. 여기서 아무 데서나 오른쪽 클릭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들어가면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줄에 있는 이겁니다. 별 2개. 별 2개 집어넣을 거예요. 빈 셀 6이니까 별 2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는 체크 해제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인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대여 수량을 그룹하고 분류 뭐 정렬하시오.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래요. 출력 형태 보겠습니다. 파라솔, 테이블, 원터치라고 되어 있죠. 자, 테이블은 가운데 있고 원터치와 파라솔 양쪽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소리는 분류에 들어가서 오름차순이 아니라 기본 오름차순으로 나와서 그래요. 내림차순으로만 바꿔주면 파라솔, 테이블, 원터치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 숫자 부분은 다 잡습니다. 여기 숫자 부분 다 잡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홈에 가서 가운데 정렬과 쉼표 스타일 나타내 줬어요. 가운데 정렬과 쉼표 스타일 나타내 줬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달라진 부분들이 있나? 다 맞죠? 여기가 좀 달라졌죠. 17633, 17333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14,500인데요. 여기는 15,400이에요. 자, 그러면 오타난 거예요. 어디가요? 대여 가격에서. 자, 그럼 1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여 가격에 여기 한번 볼게요. 저기 뭔가가 잘못됐었을 거예요. 제1작업 눌러서 대여 가격 보게 되면 16,500, 36,000, 25,000, 21,000, 33,000 여기가 틀렸네요. 그렇죠? 이거를 1, 4, 5, 0, 0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작업에만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이 작업에 여기서 이 작업에서 여기가 되겠죠? 1, 4, 5, 0, 0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조건에서 대여 가격이 있습니다. 2만 이상. 어차피 이건 2만 이상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기 때문에 결과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여 가격이 뭐 15,000 이상 뭐 이런 말이 나왔다면 지금 이게 15,400 그러니까 15,400으로 했다가 14,500이 된 거니까 그땐 차이가 나겠죠. 자, 이런 오타가 나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찾는 거는 이러한 결과에서 여러분이 찾으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피벗 테이블의 좋은 점은 뭐냐면 제1 작업을 이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연동돼 있어요. 피벗 테이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세로 고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로 고침을 눌렀을 때 요 15,400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14,500으로 바뀌었죠. 피벗 테이블은 제1 작업의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바로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세로 고침을 눌러주어야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잘 참고하고요. 자, 이제 피벗 테이블 제대로 됐는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차트니까 올라가서 왼쪽에 피벗 테이블 다시 한번 결과세를 한 번 더 볼게요. 혹시 잘못된 게 또 있지 않나 싶어서요. 자, 보겠습니다. 결과 다 받고, 예, 문제 없죠? 예, 좋아요. 솔직히 작업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수한 부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실수한 부분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찾을 때는 좀 수월한데, 자, 그런 부분들을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결과 내용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확인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차트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차트에 이게 뭐예요? 이게 항목이죠. 항목이고 대여 수량과 대여 가격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1작업에서 우선 항목은 뭐예요? 제품명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리에는요. 대여 수량과 대여 가격이에요. 이 중에서 차트 제목을 보고서 원터치 텐트, 테이블, 원터치 텐트 및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다면 어떤 건 잡지 말라는 거죠? 파라솔은 잡지 말라 이거죠? 파라솔을 잡지 않는 영역을 잡아보겠습니다. 제품명에서 여기까지 파라솔은 잡으면 안 되니까요.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대여 수량과 판매 가격에 해당하는 거 여기와 파라솔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대여 수량과 대여 가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 상태에서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에 자, 우선 이 차트를 볼까요? 차트에서 맨 첫 번째 뭐로 되어 있나요? 묶은 세로막 대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세로막 대형에 묶은 세로막 대형. 이렇게 나왔고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차트 이동하겠습니다. 새 시트 선택해서 제4작업이라고 쓸게요. 4작업 썼으면 이 제4작업을 제3작업 뒤에다 드래그로 갖다 놓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레이아웃이에요. 갖다 놨죠? 4번에 레이아웃 3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타일 1번. 이게 스타일 1번이에요. 스타일 1번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5번 하기 위해서 홈으로 가죠? 홈에 가서 글꼴 바꿀 겁니다. 굴림 11. 그래서 글자체 굴림 글자 크기 11 해놨고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됐으면 여기 서식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죠. 질감, 박엽지. 자, 서식에서 도형 채우기에 질감을 파란 박엽지를 선택해 줬습니다. 그림 영역은 할 필요 없죠?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제 제목, 6번 제목 할 차례입니다. 먼저 도형 채우기의 자동과 윤곽의 자동을 먼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글자체 보면 굴림 굵게 20이라고 되어 있어요. 굴림 굵게 20은 잡아주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흰색 채우기 배경 1이죠. 이 채우기 배경 1은 서식에 이거 쓴 거예요. 도형 채우기에서 이겁니다. 여기에 흰색 채우기 배경 1이죠. 이거랑 얘랑 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겁니다. 자동이 이거랑 같은 거예요. 자, 그래도 지문상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로 선택해 주세요. 흰색 배경 1이라고. 여기 흰색 배경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흰색이 아니라 흰색 배경 1로 되어 있으면은 이걸 선택해 주세요. 자, 테두리 되어 있으니까 윤곽은 자동한 거고요.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 대여 가격의 계열 차트 종류. 대여 가격이 어떤 건지 마우스 갖다 대면 풍선 도움말 나오죠? 대여 가격이 이거네요.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열 차트 종류를 눌러서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자, 꺾은 선형 누르면 자동으로 선택되는 게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입니다. 자, 확인해 줬고요. 요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보조축을 선택한 거죠. 보조축을 선택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우선 닫게 하고요. 계열에서 보조축으로 변경했습니다. 계열에서 표식 세모 크기를 10과 레이블 값을 지정하래요. 결과 볼게요. 여기 세모로 만들었고요. 그렇죠? 세모를 만들었고 여기에 항목이 나와야 됩니다. 레이블이 나와야 돼요. 자, 이거 세모로 만드는 거 한번 해볼게요. 좀 크게 해놓고 작업할게요. 여러분 보기 좀 쉽게. 세모 얼마인가요? 세모의 크기 10. 세모의 크기 10이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처음 나온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표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표시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표시 옵션을 눌러요. 그렇죠? 자, 자동이 아니라 기본을 눌러주고 이거를 세모로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크기를 10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출력 형태, 근데 왜 출력 형태가 여기 보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스타일 1번이라고 돼 있죠.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 자, 그래서 이거 스타일 1번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디자인에서 이게 스타일 1번이에요. 네, 한 거니까 이거 아마 문제가 좀 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아마 시험 감독관들이 아마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거는 여기 출력 형태가 색깔 잘못 나온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해 줬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있고 여기에 숫자 들어가 있죠? 여기 숫자 들어가 있는 것은 클릭하고 한 번 더 클릭했습니다. 레이아웃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에 바깥쪽 끝에 숫자가 들어간 거 확인했죠? 숫자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인기 상품이란 내용이 이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 하기 전에 눈금선 먼저 할게요. 눈금선. 자, 눈금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파선이네요. 파신이 아니라 파선입니다. 선택해 놓고 서식에서 윤곽에서 대신은 파선. 파선 선택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 내용 써야죠. 네, 내용 좀 쓸게요. 내용 쓰는 걸 아까 체킹을 안 했었네요. 자, 클릭하고 내용을 써줄게요. 자, 이렇게 내용 써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단위 좀 볼까요? 보면은 10,000씩 올라갔는데 이건 5,000씩 올라갔죠? 이런 거 꼭 조정해 줘야 돼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소식 가서 여기가 주 단위를 고정으로 바꾸고 5,000이 아니라 만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 단위로 나왔고요. 밑에는 빼기는 회계 형태예요. 회계 형태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도 볼까요? 여기는 400씩 올라가고 최대값이 2만이에요. 400씩 올라가야 되는 건데 200씩 올라갔죠?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소식에 가서 주 단위만 고정으로 바꾸고 200이 아니라 400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400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풍선 도움말이 하나 있으니까 인기 상품 이 내용을 좀 할게요. 자, 삽입의 도용의 이 부분이죠. 잡고 노란색 조절점 옮겨주고 자, 도형은 흰색입니다. 자동 홈에 가서 굴림 글자 색깔 자동 가로 세로 가운데 자, 내용 쓰죠. 인기 상품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도형을 선택하세요. 도형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하면 됩니다. 바로 안 된다고 그래서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데 클릭했다 다시 한번 클릭한 후에 가운데 정렬하시면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하나 더 있죠. 이 범례. 범례가 맨 밑에 보면 한 줄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한 줄을 만들게요.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범례 데이터 선택이죠. 데이터 선택에 가서 반짝이 영역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이겁니다. 여기 대여 가격이죠. 이거 선택하고 편집 누르면 반짝이 여기죠. 대여 가격 괄호 열고 단위 원 이렇게 써주고 확인을 할게요.
확인. 자, 한 줄로 나왔죠? 아, 우리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3작업에 여기 보면은 피벗 테이블에서 여기 뒤에 단위원 안 나왔죠? 단위원. 자, 이거는 하나, 둘, 세 군데 중에 아무 데나 선택해서 단위원을 써줄게요.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B열부터 H열까지 다 잡아서 H와 I 사이를 더블 클릭하면 그 단위원이 각각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다 들어가야 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빼먹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함수 작업하겠습니다. 자, 이제 함수 부분 나가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송지 나와 있고요. 자, 배송지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서 는을 해야죠. 자, 대역 코드 세 번째 글자가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선 추주 함수 들어갈게요. CHOSE 추주 함수 더블 클릭했고요. 자, 미드 함수 들어갑니다. 자, 우선 대역 코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역 코드의 첫 번째 걸 선택하고 콤마 그다음에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그랬죠? 자, 세 번째에 있는 콤마 한 글자가 괄호 닫습니다. 자, if 함수는 만약에 if 함수라면 는 1이면 는 2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추주 함수는 는 1이면 는 2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첫 번째 인수 인덱스 넘버라는 요 첫 번째 인수에 1, 2, 3, 4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숫자가 1이면 1에 대한 답을 쓰고 2면 2에 대한 답을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요? 자, 쉼표를 했습니다. 쉼표하면 1이 나왔을 때 1에 대한 답을 써라 라는 거죠. 자, 1에 대한 답이 뭐예요? 서울이죠? 큰 따옴표에서 서울 큰 따옴표 이렇게 콤마.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 앞에 게 2가 나왔다면 그냥 2에 대한 답을 써라 라는 거예요. 2는 인천이네요. 콤마. 3이면 부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가 있나요? 여기에? 세 번째 1, 2, 2, 3, 3, 1, 1, 3. 4는 없죠? 자, 만약에 4가 있다면 아마 여기다가 4에 대한 답을 쓰지 않으면 아마 5, 6 값이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괄호 닫아주겠습니다. 입력 단추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준 거죠. 자, 이제 대여 순위 한번 볼게요. 자, 대여 순위를 봤더니 내림차순으로 정의라고 되어 있고 뒤에 위로 붙이래요. 자, 그럼 EQ라고 되어 있죠. EQ.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랭크만 썼는데 이렇게 EQ라고 되어 있다면 EQ를 써야 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그다음에 랭 EQ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먼저 뭐에 대한 대여 수량의 내림차순, 대여 수량을 선택하고요. G5셀, 콤마. 요 G5셀부터 시작해서 전체를 다 잡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F4 눌러야죠. 첫 번째 인수 G5는 채우기 핸들로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야 되지만 두 번째 인수로 잡은 요 G5에서 G12까지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4를 꼭 눌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 내림차순 0이죠. 자, 괄호 닫고 연결 연산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 단추 눌러서 채우기 핸들로 내릴게요. 이렇게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번 볼게요. 테이블 제품의 대여 수량의 합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3번 뒷섬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자, 뒷섬 더블 클릭했어요. 뒷섬은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B4에서 H12까지 데이터베이스 영역 잡았고요. 콤마. 그 다음 잡는 게 뭐죠? 뭐의 순이에요? 대여 수량의 합계 구하라고 되어 있죠. 대여 수량은 여기 있죠. 필드 제목.
대여 수량의 합계니까 필드 제목 선택했고요. 필드라고 돼 있어서 필드 제목 선택한 겁니다. 콤마 그다음 조건이 뭐예요? 테이블 제품 그랬으니까 분류가 필드 제목 포함해서 분류가 테이블인 거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입력 단추 눌러주면 되겠어요. 천 단위 구분기호도 체크해주면 더욱 좋겠죠?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게 돼 있으니까. 자, 이제 4번 할게요. 4번에 보니까요. 평균 구하래요. 즉 sum if를 count if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sum if 그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돼 있죠? 파라솔 제품이라고 돼 있으니까 무슨 분류를 다 잡아요. 분류를 다 잡고 그다음에 콤마 이 분류들 중에서 뭘 찾는 거예요? 2% 끝난 함수는 두 번째 인수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파라솔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파라솔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콤마 정말 합할 영역이 뭐냐? 파라솔 제품에 대여 가격이라고 돼 있으니까 대여 가격을 다 잡는 거예요. 세 번째 인수 정말 합할 부분은 대여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자, 괄호 닫고요. 나누기 이번엔 count if 할 겁니다. count if sum if와 count if의 공통점은 뭐죠?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똑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먼저 분류를 다 잡습니다. 여기 2, 5에서 2, 12까지라고 돼 있는 분류를 다 잡고 그 다음에 콤마 두 번째 인수도 똑같아요. 파라솔을 쓸 겁니다. 큰 따옴표에서 파라솔 그리고 바로 닫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단추 누르면 이제 평균이 나오는 거예요. 얘 또한 쉼표 스타일 해줘야겠죠? 자, 이번에는 라지라고 돼 있는데요. 최다 대여 수량 라지라고 해서 몇 번째로 큰 걸 나타내 주는 건데 이를 쓰면 첫 번째로 큰 거인 맥스와 똑같은 거예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라지라고 쓸게요. 더블 클릭. 자, 먼저 최다 대여 수량을 다 잡습니다. 대여 수량을 다 잡은 다음에 콤마 1을 쓰면 첫 번째로 큰 거, 2를 쓰면 두 번째로 큰 거, 3을 쓰면 세 번째로 큰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는 최소값이라면 몇 번째로 작은 건 뭐죠? sm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large니까 입력 단추 눌러서 쉼표 스타일까지 해줬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VLOOKUP 하겠습니다. 셀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는 자, 여기다가는 VLOOKUP 더블 클릭. 유효성 검사했던 요 제품명을 선택하고요. 그렇죠? 대여 가격은 H14셀의 선택 영역을 가지고서 구하라고 돼 있죠. 자, 콤마. 자, 제품명을 이용해서 대여 가격 구할 거예요. 제품명서부터 시작해서 대여 가격까지를 다 잡습니다. 자, 그다음에 콤마. 요 영역이에요. 요 영역에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거죠? 대여 가격은 제품명부터 시작했으니까 제품명, 제조사, 분류, 판매 가격, 대여 수량, 대여 가격 여섯 번째 있네요. 6, 글씨를 제품 명인 글씨를 이용해서 구할 거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돼야 되고요. 자,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 자, 그래서 쉼표 스타일까지 마무리하면 끝났네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보고 실수하지 않게 잘 체크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마 랭크라고 나오는 거는 옛날 거고요. 다 랭크 EQ로 나올 겁니다. 자, EQ로 사용해서 쓰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자, B형 문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